등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기. 등기는요, 첫 번째 크게 목차가 표제부와 사항란으로 나누어집니다. 큰 목차가요. 큰 목차가. 표제부와 사항란. 그럼 사항란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갑구와 을구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면은 교재 찾아보지 마세요. 교재 내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등기부등본도 굳이 안 봐도 돼요. 이따 저랑 같이 다 보실 거예요. 보시면 딱 이렇게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끝이에요. 등기부등본에.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서 표제부는요. 표제부는 사실관계만을 적어둔 것입니다. 무슨 사실관계요? 뭐 면적, 주소, 소재지, 그쵸? 주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또 용도. 아파트면 아파트, 토지면 뭐 지목이겠죠, 토지면. 지목,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 그쵸? 가수원인지.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표제부는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개념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자, 보자고요. 우리가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줄인 거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공적 장부예요. 공부라는 것은. 공적 장부는 두 개로 이어나되는데, 첫 번째가 대장, 두 번째가 등기입니다. 공부는 두 개로 나누어져요. 대장은요,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대장은 뭐예요? 사실관계를 적어주는 것이에요. 사실관계를. 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기는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것이고, 대장은 사실관계를 적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가 표제부에 옮겨 적힌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대장은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있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것이 아니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의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 따로 있는 것이고, 건축물 대장 따로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만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적혀있는 건축물의 주소와 그리고 표제부에, 등기부의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까요? 대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와 대장이 서로 틀리다.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틀리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대장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장에 적혀있는 소유자의 성명과 이 등기에 적혀있는 소유자의 성명이 틀리다. 소유권자의 성명이 틀리다.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등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의 권리자가 누구인 것인가는 권리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대장이 잘못된 거라고요. 둘이 붙었을 때.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갑구에는 어떤 것이 적히고 을구에는 어떤 것이 적혀 있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적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적힙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만 적힙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만. 소유권에 관한. 그리고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만 적힙니다. 여기서는 소유권 이외의 관한이 포인트겠죠.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등기된다. 무조건 갑구. 소유권과 연관이 없다. 무조건 을구.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일부러 이거를 각부에는 뭐가 적히는 것이고 을구에는 뭐가 적힌다라고 하나하나를 외우면 이게 되게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분석할 때 어렵지가 않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무엇이 적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적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기는 옆에다 적어야지. 첫 번째, 소유권 적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매매 예약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가등기. 이름만 들어도 적힐 수 있을 것 같죠? 매매 예약. 어때요? 매매. 소유권과 관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자, 가압류. 적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압류도 당연히 적힐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가처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처분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건물 철거래, 철거. 철거 소송 중인 거. 갑부에 적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 다 적히는 거예요. 하나 빼먹었다. 또 하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맞나요? 다 공감되시나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을구에 적히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을구에 뭐가 적힐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복습했던 제한물건들이 적힙니다. 제한물건은요, 용익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건은요, 자, 소유권의 사용 수익의 권능을 제한하는 거 맞나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이잖아요. 내가 이 길을 좀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권리. 다 사용과 관련된 거죠. 그쵸? 천세권. 처분과 상관없죠? 사용 수익이죠. 그러면 담보물권은요? 그냥 저당권만 떠올려 보세요. 처분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한물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안에 있는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바로 볼게요, 이제. 을구 한번 적어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바로 나왔다. 전세권. 어때요? 을구에 적히는 거 맞나요? 그쵸? 소유권에 영향 안 주잖아요. 그쵸? 전세권 등기해 놓으면 매매 못해요? 소유권 이전 못해요? 해요?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당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보면은 저당권 을구에 적히죠? 그쵸? 저당권 설정을 내면 소유권 이전 못해요? 해요.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만약에 못 갚았을 시에 그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쵸? 그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해서 납부가 되잖아요. 저당권 자체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기 있는 그대로 다 적어도 되죠. 지상권도 있고요. 수익권도 있고요. 근데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하죠? 그쵸?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 가압류. 가압류 어때요? 가압류. 아니, 을구에 가압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가압류 됩니다. 을구에도. 이상하죠? 이게 뭔 말일까? 자, 우리가 채권 물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기본 이제 이론을 배울 때 확실히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건이 양도할 수 있죠? 그렇죠? 전세권 물건인가요? 맞죠? 자, 이제부터 왜 가능한지를 보자고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했습니다. 1억이요. 그럼 을은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갑은 소유권자이면서도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맞죠? 좋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과 병이 별개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얼마를? 똑같이 1억을.
근데 을이 못 갚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까 아, 이 자식이 지금 전세 살고 있으면서 전세권 설정해놨지. 갑이란 사람이랑 계약하고. 그럼 이 을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뭐예요? 소송하죠. 그쵸? 그리고 판결문 나올 거 아닙니까? 채권자나 판결문이. 이걸 가지고 전세권은 물건이고 양도가 가능하니까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소유권, 전세권이. 그럼 여기다가 판결문 나오기 전에 뭘 한다고요? 소송 중에? 그쵸? 콧봐요. 가압류 하잖아요. 그리고 판결문 나오면 본압류를 해서 이 전세권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내가 압류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됐죠? 그럼 전세권이 의구의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됐네요. 그럼 압류도 당연히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맞나요? 가처분은요? 가처분. 지울까요 말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가처분도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뭐죠? 금전 채권이느냐 비금전 채권이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요. 그럼 가압류가 되면은 안돈 채권이면서도 가처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볼까요? 자, 지상권 좋다. 지상권. 지상권은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맞나요? 근데 여기에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있는데 병이 아무리 봐도 얘가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잘못된 것이다. 원래 내가 나한테 지상권이 설정돼야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럼 지상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상권을 양도할까봐 무서워서 양도할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압류합니까? 지상권 말소 청구 소송은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지상권 말소해달라는 소송이잖아요. 그럼 가처분 하잖아요. 그쵸? 가압류 대신에. 다르게. 가압류가 아니고 가처분을. 자, 좋습니다. 가처분. 공감되시죠? 네. 다 배웠네요. 갑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